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의 로망, 아빠의 꿈 프로젝터 리뷰 시간입니다. 옵토마에서 새로 나온 프로젝터인데요. 모델명은 UHD50X입니다. 뭐 이름이 좀 어렵죠. 자, 이 제품은 기즈모 채널에서 왜 갑자기 프로젝터 리뷰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프로젝터 리뷰를 꽤 했었어요. 그리고 뭐 프로젝터 베스트 5도 진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요즘 최근 프로젝터 리뷰가 좀 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터 일본 제품이 많은데 일본 이슈도 있고 해갖고 좀 뜸했다가 다시 한번 좀 프로젝터 좋은 제품이 없나 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징이 있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대여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입력 지연을 줄이고요,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젝터예요. 즉 게임에 최적화된 프로젝터라는 뜻이죠. 물론 영화나 다른 프로그램 즐기는 것도 당연히 즐길 수 있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프로젝터예요. 기즈모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용도로 두루 쓸 수 있는 모델을 좋아하죠. 자, 옵토마는 기존에 제가 한 3개 정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옵토마 SHUD61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가성비가 높아서 기억에 남고, 이 SHUD 시리즈는 프로젝터 베스트 5에서 1위로 뽑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그 제품의 후속작 격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기도 한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옵토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뭔가 좀 말 이름 같죠? 적토마도 생각나고 친근합니다. 자, 중국 느낌이 약간 풍기는데 중국 느낌? 옵티칼 여기에서 파생된 모델명 같긴 한데, 브랜드명 같긴 한데, 어쨌든 대만의 프로젝터 전문 회사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됐고요. 옵토마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풀 HD 해상도 프로젝터를 처음 만들었고요. 피코 프로젝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프로젝터죠. 그리고 4K 초단초점 프로젝터, 레이저 프로젝터도 옵토마가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자, 오늘 소개하는 240Hz 주사율의 빔 프로젝터도 세계 최초입니다. 자, 모니터도 240Hz면 사실 대단한데 프로젝터에서 240Hz라니 참 놀랍죠. 주사율이 높으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주사율이 한 60Hz 모니터나 이런 프로젝터들이 60Hz인데 비해서 240Hz면 한 4배 이상 더 높은 주사율이죠. 참고로 가격은 190만 원대입니다. 자, 디자인을 알아볼까요? 디자인은 사실 전형적인 프로젝터 디자인입니다. 앞쪽 렌즈 달려있고요. 상단에 조작부 있고요. 몸체는 좀 하얗기 때문에 프로젝터는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이에요. 근데 하얀 벽지를 많이 쓰는 한국 가정에서는 좀 잘 어울리죠. 밝기가 아주 밝은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한 흡기구가 앞면에도 있고요. 배기구는 이것저것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3.9kg이고요. 바닥을 보면 삼각대를 위한 나사선은 없습니다. 삼각대는 경량 프로젝터만 설치하는 게 좋아요. 좀 무거운 건 툭 치면 넘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요. 자, 렌즈 부분은 기능이 풍부한데요. 회전식 포커스 링이 있어서 손쉽게 포커스를 조절해 줄 수 있고 1.3배 광학줌 기능도 있습니다. 1.3배라고 해서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 100인치 화면이 1.3배면 130인치 화면이 되는 거죠. 공짜로 화면을 엄청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수직 렌즈 시프트 휠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화면 위치를 왜곡 없이 조절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이런 옵션이 있으면 설치 장소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죠. 자, 리모컨 역시 전형적인 프로젝터 리모컨입니다. 프로젝터는 주로 어두운 곳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백라이트를 아주 밝게 제공하죠. 약간 에어컨 리모컨 같은 디자인인데 밝기가 정말 밝습니다. 손전등이 없으면 손전등 대신 써도 될 정도예요. 자, 뒷면의 연결 포트를 볼까요? HDMI는 HDMI 1.4와 HDMI 2.0 포트를 따로 제공을 하고요. HDMI 2.0 포트에 연결해야 4K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전적인 VGA 입력과 시리얼 포트라 불리는 RS232도 달려 있어요. 자,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면 여러 대의 제품을 동시에 제어할 수가 있죠. 음성 출력은 광출력과 3.5mm 오디오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있는데 이거는 USB 메모리 재생은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서 충전하는, 아니면은 업데이트 할 때, 업그레이드 할 때 쓰는 그런 용도예요.
자, 스펙 중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밝기는 3300 안시 루멘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커튼을 치면 영상 보는데 큰 문제가 없는 기준이 뭐 한 2500에서 3000 안시 루멘이죠. 따라서 밤에만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낮에는 화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리모컨에 있는 다이내믹 블랙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면 블랙을 살짝 강화해 줍니다. 그러나 뭐 역시 뭐 한계는 있죠. 낮에는 TV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명암비는 50만 대 1이고요. 뭐 50만 대 1 하니까 이게 뭐 유튜브로 뭐 성공할 확률하고도 비슷하죠. 뭐 50만 대 1 정도예요. 유튜브 정말 어려워요. 자, 어쨌든 UHD 50X는 명암비가 높고 밝기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낮에도 어느 정도 컨텐츠 감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프로젝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TV 대용으로 프로젝터를 사신다면 낮에도 볼 수 있는 이 정도 스펙의 프로젝터를 골라야 합니다. 자, 화면 사이즈는 34인치에서 최대 302인치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100인치 화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 거리는 2.68m고요. 120인치를 만들려면 3.21m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품 크기가 있고 뒤편에도 좀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 4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야지 한 120인치 정도 되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줌이 있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둬도 큰 화면을 즐길 수가 있어요. 줌은 광학식이라서 화질 열화가 거의 없죠. 자, 프로젝터 해상도는 4K 해상도인데요. 네이티브 4K는 아니에요. 네이티브 4K는 사실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200만원대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만원 이하 제품은. 자, 옵토마 UHD 50X의 4K 방식을 유사 4K 또는 XPR 4K라고 하는데요. 2K 해상도를 스위칭을 통해 800만 개 픽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4K 프로젝터라고 해도 실제로 800만 개 픽셀이 표현이 돼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옵토마의 4K 프로젝터들은 800만 개 픽셀을 실제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4K 프로젝터 요건에 충족됩니다. 이거는 국제 표준이에요. 자, 또 재밌는 기능 하나가 있는데요. 벽면의 색에 따라서 최적의 화면색을 찾아주는 옵션도 있어요. 이 스크린을 만약 쓰지 않고 벽을 그냥 쓰는데 벽이 약간 어두운 색이다, 회색이다, 아니면 뭐 분홍색이다, 뭐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색을 쓰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옵션이에요. 이 기능은 아주 좋아요. 자, 먼저 이 프로젝터의 가장 큰 장점인 게임을 구동해 봤습니다. 노트북으로 진행했는데요. 우선 게임에서 240Hz를 구현하려면 노트북이나 PC가 240Hz를 지원해야 하고요. 게임 역시 240프레임을 지원해야 하는 게임만 가능합니다. 구동하고 있는 게임은 콜 오브 듀티인데요. 콜 오브 듀티는 240프레임을 지원하죠. 그래서 60Hz랑 240Hz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240Hz는 풀 HD 해상도에서만 구현이 됩니다. 4K 해상도에서는 60Hz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보는 영상에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직접 해보면 화면이 정말 훨씬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또 레이턴시도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옵션 중에서 향상된 게이밍 옵션을 선택하면 FHD에서 240Hz에서 15.7ms/s까지 지연 시간이 짧아져요. 이 부분도 게임을 즐기기에는 정말 최적의 옵션이죠. 뭐 솔직히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왜 중년은 게임을 잘 못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0인치가 넘는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정말 군대에 다시 입대한 것 같았어요. 이거 안 좋은 건가? 자, 어쨌든 몰입감이나 박진감에 있어서는 모니터와는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크기가 엄청나니까요. 뭐 총에 맞았을 때도 저도 같이 맞은 것 같아서 막 아플 정도예요. 이것도 안 좋은 건가? 자, 만약 프로젝터 구매 계획이 있는데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특히 FPS 게임을 자주 한다면, 그리고 뭐 레이싱 게임도 정말 박진감이 넘쳐요. 만약 이런 게임을 자주 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고주세율 뿐만이 아니라 인풋렉,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다는 장점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정말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190만 원대인데 일반 4K 프로젝터도 한 150에서 170, 180, 뭐 200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좋은 점이죠. 다만 이 주의하실 점은 콘솔 게임의 경우는 엑스박스 원 X가 이 고주 사율을 지원하는 콘솔 게임기인데 120Hz가 한계입니다. 차세대 게임기는 또 모르겠지만 현재는 240Hz를 지원하는 게임을 즐기려면 PC로 게임을 할 때 가능한 얘기죠. 자, 뭐 게임도 게임이지만 영상도 중요하죠. 영상 감상해 봤는데요. 뭐 낮에는 블라인드를 쳐주면 감상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밤에 보는 것이 아무래도 몰입감이 굉장히 좋고 색감이 살아나죠. 광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명이 어느 정도 있어도 영상 감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K 해상도인 만큼 굉장히 선명하고 도트가 세밀하죠. 다만 고광량 프로젝터인 만큼 기본 밝기가 워낙 밝아서 검은색 표현이 깊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영화에 따라서 이 다이내믹 블랙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깊은 검은색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두울 때는 다이나믹 모드나 에코 모드로 영상을 감상하셔야지 광량이 살짝 줄면서 너무 밝기 때문에 뭐 검은색이 좀 회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죠. 색 재현성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옵토마는 8분할 컬러 휠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보통 프로젝터가 레드와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상으로 색을 만드는데 이 제품은 레드와 그린, 블루 휠을 각각 두 개의 다크 그린을 또 추가해서 색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REC709 표준 색역에 부합되죠. 색 온도는 5500K에서 9300K까지 몇 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 휠의 RGB 게인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조절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찾는 것도 참 재밌는 작업이에요. 좀 힘들긴 해도. 다만 영화 모드에서는 이 붉은색을 좀 강조하는데 영화에 따라서는 얼굴색이 너무 붉게 나와서 약간 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일반 모드, 영화 모드를 따로 쓰지 않고 일반 모드나 사용자 모드에서 색을 좀 잡아서 감상을 했습니다. 자, 작동 소음도 들어봤는데요. 우수한 편이에요. 예, 스펙상 최소 26dB인데 보통 프로젝터들이 일반적으로 뭐 한 30에서 35dB 정도 많은데 26dB 정말 조용한 편이에요. 다만 고주사율 게임을 즐기거나 광량을 높이면 아무래도 소음이 좀 늘어나죠. 다이내믹 블랙을 적용해도 소리가 살짝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이내믹 블랙에다 고주사율 게임 즐기면서 광량까지 높이면 정말 좀 커지죠. 그래도 평소에 는 다른 프로젝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조용한 프로젝터입니다. 자, 스피커 출력은 10W인데요. 모노 스피커예요. 그래서 소리가 좀 직선적입니다. 이렇게 넓게 퍼지게 들리지 않고 대신 음량은 생각보다 큽니다. 박진감 있는 게임이나 영화를 정말 좀 몰입감 있게 즐기려면 별도 스피커를 놓겠지만 그냥 기본 스피커로도 그냥 간이 스피커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램프는 일반 수은 램프인데요. 수명은 꽤 긴 편입니다. 예전에는 수은 램프가 뭐 한 3000시간, 5000시간이었는데 이 제품은 다이내믹 모드에서 15000시간까지 간다고 해요. 이건 뭐 하루 2시간 사용 시에 한 20년 가까이 수명이 유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램프 갈아줄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좀 장담하기가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단점은 네트워크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 불가능하고요. 뭐 랜 연결해서 OS 해서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려면 별도의 셋톱 박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램프인 만큼 시동 시에 시간이 좀 꽤 걸리죠. 한 40초 뭐 이렇게 걸립니다. 자, 오늘 옵토마의 프로젝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기 힘든데요. 프로젝터가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영화관처럼 영상을 즐기기 위한 제품이지만 보너스로 가족이 모두 잠든 후에 우리가 살짝 게임도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으니 기즈모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